200의 일화 두 번째 이야기. 한 장 편지로 나라 기계를 떨치다. 당나라에서 수륙만리나 떨어진 중아세아에 파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파사국은 오늘의 페르시아이다. 파사국 임금은 당나라가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주제넘은 욕심이 생겨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짐이 들음에 당나라 땅이 그토록 좋다 하니 그게 실말인고? 무신하들이 듣고도 대답을 못하는데 한 신하가 제꺽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 아뢰었다. 참말로 그러한 줄 아옵니다. 나라가 커서 북에는 눈이 펄펄 날리지만 강남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화관에서 나비가 춤을 추며 논다 하옵더이다. 허허, 과시 좋은 고장이로고. 그뿐 아니옵니다. 산천이 수려하여 이르는 곳마다 경계조싸 없고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여 세상 부러운 것이 없다 하옵더이다. 파사국왕이 들으니 이 살찐 보배덩이 땅만 손에 넣으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이 천추만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은지라 불같은 욕심이 생겨 속이 부글거리고 머리가 뜨거워 났다. 듣거라. 정녕 그러할진대 과인이 병사를 풀어 그 땅을 취하고자 하오니 경들은 이에 행할 만한고. 이렇게 되니 여러 신하들이 왈가왈부하며 문의가 분분했다. 상감마마, 천만 불가한 줄 아래요. 당나라는 대국이라 유능한 장수와 천사만 해도 저희 나라 인구만큼 많사온데 어찌 소국으로 대국을 도모할 수 있사오리까? 한 신하가 이렇게 상주하니 다른 한 신하가 반대하여 나섰다. 아니올시다 상감마마. 저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는 비록 대국이나 저희 나라 허시를 모르옵니다. 저희 나라는 비록 소국이나 대국의 내막을 알면 그 사람의 도로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사오니 대국이라 해도 가히 취할 수 있을 줄로 아뢰옵니다. 신의 말이 과연 어여쁘도다. 그래, 무슨 방도가 있는고? 파사왕은 벌써 일이 성사하기는 한 것처럼 기뻐하며 물었다. 이에 그 신하가 계책을 올렸다. 상감께서 먼저 편지 한 통을 쓰시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옵소서. 그 나라에 우리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 답장을 보내오지 못하면 첫째로 그것은 그 나라에 유능한 자가 없고 우매함을 말하는 것이니 가히 없이 여길 수 있는 것이요. 둘째로 그 편지를 해득할 길이 없어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며 말썽 끝에 불화가 생기고 상하 좌우가 뜻이 합치지 못할 터인즉 그 틈을 타서 가히 쳐 이길 수 있는 줄로 아뢰옵니다. 가령 우리 글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찌할 것인고? 마마, 그러하오면 그 나라에 유능한 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섣불리 손을 대지 마옵소서. 어찌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러 멀게 할 수 있으리까? 파사왕은 이 신하의 말을 옳게 여기고 친필로 편지 한 통을 쓴 후 사신을 띄워 당나라에 보냈다. 파사국 사신은 배를 타고 만열이 해로를 거쳐 다시 육로로 장안에 들어섰다. 당나라 황제가 그 사신을 접해보니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 말고 살갗이 가무스름한 게 생전 처음 보는 인종이었다. 그러니 말도 통하지 않아 손신이용으로 어느 나라 사신임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수륙 몇 마리 밖의 파사국 사신임을 겨우 알았으나 그 찾아온 사연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파사국 사신이 장안에 며칠 묵으며 가만히 살펴본즉 모두 자기를 예절 바르게 대하며 공경하는 폼이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기색 같았다. 게다가 파사국 말을 아는 사람도 없으니 인재도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속으로 일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어서 빨리 파사왕의 편지에 화답을 올리라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독촉하였다. 한편 당나라 황제는 신하들 중에 파사국 글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온 나라에 방을 내붙이고 파사국 말을 아는 사람이면 시급히 입궁하라고 영을 내렸다. 황제가 방을 내붙인 지도 여러 날이 지났지만 파사국 말을 안다고 찾아온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 큰 나라에 파사국 말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없이 여기겠는가. 황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안절부절 못할 때 뜻밖에도 이백이 입궁하여 어전에 이르렀다. 상감마마, 소신 이백이 문안드리옵니다. 아, 이백인고. 경이 어찌하여 짐을 찾는고. 참으로 오래간만일세. 이백은 하도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라 어전에서 시를 지은 일까지 있으므로 황제는 반갑게 그를 맞았다. 황상님께 아뢰옵기는 황송하오나 소신이 파사국 말과 글을 좀 배웠기로 방을 보고 찾아왔나이다. 황제는 이백이 파사국 말과 글을 배워 안다는 말을 듣자 희색이 떠돌며 물었다. 경은 언제 어디서 파사국 말을 배웠는고? 상감마마, 소신이 태어난 곳이 중하세아라. 어렸을 적에 그곳 파사국 말을 대강 배운 적이 있나이다. 장할시고, 그럼 여기 파사국왕이 보낸 서한 한 통이 있으니 어서 읽고 그 사연을 아뢰도록 하라. 이리하여 이백이 파사국 왕의 서한을 펼치고 읽어내려가는데 한참 읽더니만 그 편지를 든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에 노기가 가득 피어올랐다. 오만무례하기 이를 때였구나. 이백이 이렇게 한마디 내뱉으며 계속 읽어가는데 황제는 그래 뭐라 썼는고 하며 연신 재촉하였다. 상감마마 너무도 욕된 말이라 차마 번지기조차 무색하오이다. 그런대로 이실직고 하렸다.
예, 파사국은 농업이 흥하고 항해업이 발전하여 지상 천당과 같으나 다만 사람이 많고 땅이 적은 것이 흠이라 우리나라 땅을 잠깐 빌리면 함께 강성을 도모하겠다 썼나이다. 고약할시고 개미 회나무를 등대고 대국이라 뽐내는구려. 여봐라, 당장 과인이 시키는 대로 답장 편지를 써서 그 사신에게 주어 보내도록 하여라. 예, 분부대로 하오리다. 이백은 황상의 뜻에 쫓아 붓대를 휘둘러 파사국 글로 답장을 쓰는데 그 글씨가 어찌나 힘있고 꿋꿋한지 온 나라의 기상이 붓끝에 쏟아져 내린 듯 했다. 이백이 답장 편지 쓰기를 마치자 황제는 즉시 파사국 사신을 불러들여 호되게 꾸짖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동안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파사국 왕은 사신이 돌아왔다는 정가를 받고 급히 전당에 나가 좌정하였다. 그런데 그를 배하라는 사신은 또 마치 설이 맞은 호박꽃잎이 되어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다. 그래, 간 일은 어찌 되었는고? 그 사신은 왕의 말에는 대답도 못하고 품속에서 답장 편지를 꺼낼 뿐이었다. 대왕마마, 답장 서원이옵니다. 뭐시? 답장 서한이라. 그래, 당나라에 우리 글을 아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냐? 예, 있사옵더이다. 그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거냐? 답장 서한을 보시면 아시리다, 대왕마마. 당나라에 파사국말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만 듣고도 벌써 초풍할 지경으로 놀란 파사국 왕은 답장 편지를 펼치자 가슴이 한 절반 얼어드는 것 같았다. 파사국 왕은 들을지라. 우리 대당국은 의리를 중히 여겨 사해를 벗삼았거늘 소국이라 하여 넘본 일이 없었노라. 허나 남이 나를 건드림은 주어도 용납 못할 바니 무엄한 파사국 왕은 명심하라. 대당국을 삼키려 함은 그대의 뜻이로되 왔다가 죽어 돌아가지 못함은 대당국이 그대에게 주는 형벌이리라. 파사국 왕이 답장을 보고 나니 글자마다 서리치는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지라. 그만 기가 팍 꺾이어 더는 망령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 당나라 사람들은 상하를 물러나고 한 장의 편지로 나라의 기계를 떨친 이백을 두고 칭찬하더라 한다.